예, 제가 이제 그 기하 대수를 활용한 컴퓨터 비전 수학의 즐거움에서 프로젝트를 이제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 비전이라서 원래 제가 알던 컴퓨터 비전인 줄 알고 도전해본다고 했다가 보니까 아니 외계어예요. 근데 외계어인데 그거의 기본 지식이 추상대수예요. 추상대수를 제가 이제 한국 처적은 주문하는 상태니까 이제 오늘 올 거고, 근데 이제 그 기하 대수의 컴퓨터 비전은 원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서를 볼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추상대수의 기본 PDF로 검색하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저작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를 활용하려고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게 이 책입니다. 이거를 좀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아까 그거에서 인터넷 오픈된 거기 때문에 저작권의 문제가 없을 거고, 추상대수에 대한 소개. 2019년에 있네요. 이제 목차만 좀 보면 이게 이제 150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소개. 대수란 무엇인가? 1.2절의 집합이고요. 1.3절의 함수들. 1.4번의 등가 관계. 그다음에 챕터 2에서는 제시라는 건 정수입니다. 네, 정수고 정수에 대한 플러스와 곱하기 구조. 그다음에 기본 연산, 이거 이전의 기본 연산. 그다음에 대수의 팩토라이제이션 앤 기본적인 이론. 그 팩토라이제이션이 이제 뭐 쪼개다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뭐라는지는 제가 챗 GPT를 물어볼 거고, 카그루런스는 뭔지 모르겠네. 이거 한번 저기다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그러니? 카그루런스. 카그루런스. 컨그루언스. 컨그루언티스. 동형, 합동. 동형이 아이소모피즘인데 합동이라네. 컨그루언스. 아이소모피즘 말고 차이를 물어볼까요? 아이소모피즘. 아이소모피즘. 아이, 컨그런스에게 모듈 연산에 사용되며 두 개의 수가 같은 나머지를 가지는 의미를 나타낸다. 근데 아이소모피즘 더 일반 수학적 개념. 네, 그러면 이제 이 아이소모피즘에 포함되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한국말로는 동형이나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룹, 이 군이라는 겁니다. 그룹은 기본적인 정의에 뭐 2학년산이나 그룹들에 대해서 캐틀리 테이블은 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서브 그룹, 코셋, 라그랑지 이론, 그다음에 그룹에 대한 제너레이팅 셋, 셋을 만들어내는 거죠. 셋을 만들 그룹에 대해서. 그래서 3-4절에는 유한 대칭 그룹과 퍼뮤테이션 그룹. 퍼뮤테이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치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거에 액티브하고 패시브, 어 이렇게 노테이션은 뭔가 이렇게 표기한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능동적으로 패시브한 거를 표기하는 거. 그리고 대칭 그룹 심3, 대칭 그룹, 일반적인 대칭 그룹의 액션을 취하는 건데, 그룹 액션이 뭐냐라는 거에, 그런 거는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추상대수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내용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엑스트라 구조를 가진 집합들의 대칭, 그다음에 동형 이론과 어, 노멀한 그런 서브 그룹, 그러니까 디렉 프로덕트하고 디렉 프로덕트가 이제 그
동그라미에 이렇게 곱하기가 있는 겁니다, 안에. 그다음에 유한하게 생성되는 아벨리안 그룹, 유한 아벨리안 그룹, 그다음에 유한 그룹의 분류. 증명 생각됐네요. 네, 4챕터에 링이 뭐고 아이들이 뭐고 호모몰피즘이 뭐다라는 게 나오네요. 기본 정의가 나오고 아이디얼이 뭐고 쿼셔닝이 뭐고 제일 동형 이론, 이 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링의 요소에 대한 특징, 다항 링, 링 확장, 그리고 유리수의 채, 특성, 일반 링에서의 특성, 전체 링에서의 특성, 그 다음에 프린서플과 프라임이 소수입니다. 맥시멀 아이디얼. 이런 아이디얼에 프린서플 아이디얼, 프라임 아이디얼, 맥시멀 아이디얼이 나온다는 얘기죠. 폴리노미알과 팩토라이제이션. 이 다항식이고 팩토라이제이션은 뭔가 이렇게 쪼갠다는 거죠. 팩토라이제이션. 인테그럴 도메인에서 팩토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요소들과 관련된 거. 소수의 엘레멘트와 irreducible. 쪼갤 수 없는. 그러니까 쪼갤 수 없는 거는 소수죠. 이런 비슷한 말 같네요. 근데 이제 다르겠지. 네, 고유한 팩토라이제이션 도메인. 리메인드 시어렘. 다항식을 위한 리메인드 시어렘. PID. 인테그레 도메인인 것 같아요. 인테그레 도메인 P가. 아이디는 P는 프라이멀 인테그레 도메인이 아니든 폴리노미얼. 뭐 하겠죠. RT는 PID를 암시하는 거고. 그리고 컨시퀀스, PID를 만드는 결과. 팩토로이, 폴리노미얼을 쪼갠다. 폴리노미얼에 대한 리니어 선형 쪼개는 거. 그다음에 링과 필드 익스텐션, 미니멀 폴리노미얼. 우리 코스 넘어서는데 수학적인 이론을 쭉 나오네요. 소개. 그러면 대수란 무엇인가? 만약 네가 이런 문제, 계속 무엇인가를 길거리에서 누군가 물어보면 가장 그럴싸한 답은 아마도 여기 있는 쌍텀 빚는 거랄 거죠. 그러니까 XY 셋을 가지고 뭔가 헐러블, 공포스러운 것이다 라는 거죠. XY 셋을 가지고 하기에 뭐 공포스러운 것. 네가 운 좋게도 충분히 수학자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너는 아마도 라인을 따라서 뭔가를 얻을 거다. 라인을 따라. 요게 네가 만약 운 좋게도 범프 인투 수학자로 이게 볼까요? 범프 인투. 우연히 만난다는 거네. 범프 인투. 우연히 수학자 만난다라는 거면 우연히 수학자 만났다 라고 하면 네가 운 좋게도 우연히 수학자를 만나면 너는 get along something along, get something along the line. 이런 라인들을 따라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라인은 요거겠죠. 네. 그래서 이 알리브라는 거는 어떤 합성함수의 우리의 어떤 직관을 추상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캡슐한다는 감싼다는 거니까 추상적인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추상대수가 그런 거잖아요. 추상이라는 거는 어떤 합성함수의, 그러니까 합성이라는, 이 함수는 없으니까 합성이죠. 합성에 대한 우리가 직관에 대한 거를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한국말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그러는지. 합성에 대한 우리의 그런 직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뭔가 인캡슐레이션이 감싸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은 했는데 개념적인 문맥은 대수학 개념을
설명하기만 사용되는 문장이라는. 그러니까 저보다 챗 GPT가 한국말을 더 잘해. 저는 저걸 듣고서 제가 저 이거 영어를 읽고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 챗 GPT가 저보다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을 위해서 합성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거를 두 객체, 두 객체의 개념을 의미하는데 그걸 어디서 왔냐면 어, 새로운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두 객체, 이 coming from.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객체를 결합하는 그런 개념을 의미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숫자를 더한다든가, 두 개의 숫자를 곱한다든가, 실수의 값, 하나의 실수의 값을 가지는, 그런 하나의 변수, 함수를 합성하는 거. 그러니까 실수의 값을 만들어내는 독립변수를 받아들이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한번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봄에 따라서 그거는 단순 아이디어야. 어떤 컴포지션, 합성의 단순 아이디어일 거고, 그것이 best hidden depth, 아주 깊이 숨겨져 있는 거를 감춘다라는 거죠.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구체화되어 있는 거를 추상화하는 과정에, 추상화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복잡한 걸 감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대수학은 프리미티 모든 수학의 직관에 대해서 뭔가 퍼미테이트 습관에 대해서 얘가 뭘까요? 스며들다 보급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수학적 직관의 모든 수학적 직관에 대해서 이 대수학이 기본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수학의 개념은 어,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수학적인 개념은 파운데이션. 어떤 주제에 대한 그런 토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약하면 첫 번째 여섯 개나 틀려. 첫 번째 수학적인 교육에 6, 7년 동안의 요약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 학교 들어가면 대학원과 6, 7년 동안에 대한 거를 우리가 딱 한번 이 추상대 수학을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6, 7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유니트의 개념 넘버 원. 그러니까 여섯 개나 일곱 개를 7년 동안 했을 때 뭐 수학이 있겠죠. 그럼 처음에 넘버 원은 유니티의 개념이 뭐냐? 그러니까 아마도 항상 이것을 이해하는 거는 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숫자 1이라는 거. 애를 이해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자연수를 n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두수. 두수를 더하고 곱하는 연산을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수가 나와요. 이거는 지오메트리에 그런 기하학적인 직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n에 대해서 직관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라인에다가 이제 선에다가 걸었고 선에 숫자를 걸으면 라인처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0을 중간에 놓고 이 선을 놓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수 또한 플러스하고 이제 곱하기를 가지고 다룰 수가 있어요. 연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Z 연산은 특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거고, 유리수는 분모가 0이 아닌 정수들의 원소를 가지고서 이렇게 분자분모를 만드는 걸 정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를 유리수라고 하고, 우리는 이런 거를 Z를 취함으로써 포멀리하게 나누면서,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가지고서 나눠.
0이 아닌 정수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표시가 요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시 할 수 있어. 어, 기하학적인 유리수는 이제 라인의 어떤 점들로서 그 라인의 점들로 기하학적인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하학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선하나 걸었고 거기에 어, 유리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유리수는 또한 얘도 이제 더하기 곱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곱하기는 특히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0으로 곱하지 않은 거는 여건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3은 여건은 3분의 1인 겁니다. 우리 계속 이제 한번 해보는데 실수를 한번 해보자. 지금은 이제 처음에 자연수 했고 정수 했고 유리수 했는데 이제 지금은 실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계속 해보자. 그 실수라는 거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건 복수수예요. 그 다음에 복수 해볼 거다. 그 아래 이제 지나가는 그런 모티베이션 그거는 해석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대수라기보다는 해석적인 거. 이제 R이라는 걸 다루는 거는 해석적인 거고 두 개 연산을 다룬다라는 거 한정되지 않고 실수를 하는 거는 덧셈 이제 이항연산도 말고 더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실수는 이항연산 더하기나 곱하기 유리수처럼 그래서 하나는 여전히 알지브라의 문맥에서 이제 그 알지브라의 문맥은 이항연산을 한다는 얘기. 해석적인 거는 이항연산을 더 넘어서는 연산이 또 있을 건데 예. 이게 영어로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이 수학이라는 게. 내가 이 수학을 읽으면서 영어로 읽는 게 수학의 깊이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딱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 이게 실수를 아닌 거는 이항연산을 하는 거고 실수로 가게 되면 이항연산 외에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단계에서 더하기 곱하기의 연산은 추가적인 특징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아이는 매 단순하지만 프로파운드 할 수 있다. 프로파운드. 심오한 영향력이 크다. 단순하지만 엄청난 파괴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추상대석을 이해하면 많은 사고력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더하기 곱하기가 유리수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몇 년 동안 이해했어. 이런 것들. 요거는 Q의 원소 AB의 모든 A와 AB에 대해서 이 교합목이 성립하고 결합법이 성립하고 그리고 이런 추상대수에 들어 숨어 있는 현재 중심 아이디어는 정의하는 거야. 큰 클래스, 객체의 큰 클래스. 이 객체라는 거는 특별한 구조를 가진 그런 집합들의 더 큰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정수에 더하기가 있으면 그룹이고, 정수에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건 링이고, 유리수에 더하기 곱하기 하는 게 필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이라는 게 Z하고 Q가 있는데 정수하고 유리수가 있는데 그것에 이항연산이 플러스에 닫혀 있는 거를 그룹이라고 하고 이 정수에 이항연산이 플러스도 그러니까 정수끼리 더하든 정수끼리 곱하든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링인 거야. 근데 유리수에 더하기를 해도 유리수가 되고 유리수에 곱하기 유리수가 되는 거를 필드라고 하는 겁니다. 선형대수에서 동일한 아이디어 개념이 이런 실수들의 엔턴의 실수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덧셈에 닫혀 있고 스칼라 고분했을 때에 여기 들어가는 그런 게 벡터 스페이스 오버 R이라는 거는 이 각각의 축이 실수인 거예요. 그런 거에 벡터 공간. 그래서 놀랄만한 거는 이런 모호한 아이디어가 의미하는 거는 뭔가 매우
정확한 의미하고, 그래서 더 깊이 있는 거 또는 상상할 수 있는 거 이상이라는 거죠. 모호한 게, 놀랄만한 게. 요거를 이제 그러면 한국말로 자연스러운 해석 우리가 받아보자는 거지. 네, 그러니까 수학이나 다른 과학 분야에서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다. 개념이 초보자 일반인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매우 정확한 깊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한다. 예를 들어 수학적인 개념이나 이론은 종종 일상적인 경험에 떠오르는 개념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수학 개념이 정확하고 수학적인 방식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이해하면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추상화되어 있는 추상대수는 어떤 구체적인 거를 가지고 내가 이해한 다음에 추상대수를 확장해서 이해하게 되면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떤 개념이 추상적이 모호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매우 정확한 깊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강조하여 그 개념이 가진 중요성을 암시하는 데 사용된다. 그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딱 이해할 수 있으면 영어에 대한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수학에 대한 게 되게 모호하지만 그걸 정확히 이해하면 그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네, 그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되게 재밌겠네요, 이런 거 읽으면. 집합이라는 게 뭐냐? 집합은 어떤 객체의 임의의 컬렉션이야. 그게 뭐 이런 객체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집합이라는 게 어떤 모음인 거죠, 모음. 이제 모음. 예를 들어서 6개의 강아지가 있어. 그리고 어떤 프로톤, 지구의 모든 그런 광자,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객체인 거죠. 여섯 개의 객체들이나 지구에 있는 모든 광자들이나 또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측해 보자. 정수와 유리수는 집합이야. 뭐냐면 이런 구조,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로부터 오서 특별한 구조를 가진 그런 집합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유리수와 정수라는 거는 집합인데 그 집합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지만 거기에 더하기를 하고 곱하기를 했을 때는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전체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하려는 그런 모든 것은 나가 지금 동사고 주의 깊게 선택되는 그런 추가적인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가 집합을 할 거다. 아니 집합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그런 로직이나 집합의 노테이션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 수학을 쓴다라는 것은 펀더멘털리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아. 영어를 쓰는 거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 쓰는 거나 영어를 쓰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의 언어일 뿐인 거지. 그게 뭐냐면 특정 룰을 가지고 있어. 이게 지금 앞에서 해석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그것이라는 거는 지금 수학이라는 거고 그게 하나의 언어인 거야. 근데 위치라는 거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랭귀지로 얘기를 해야죠. 수학이라는 랭귀지. 그래서 여기는 랭귀지로 수학이 아니라 영어든 뭐 그냥 어가 있으니까 더는 특정한 건데 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영어든 뭐 수학이든 독일어든 다 같은 언어라는 얘기고 근데 그거는 특정 룰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또 위치는 특정 룰이야. 근데 특정 룰이 따라져야 돼. 정확한 표현식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따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게 수학인 겁니다. 수학을 작성한 수학의 표기법. 또 수학자들의 논쟁이 매우 인트리케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는 표기법을 단순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그런 개념에 모호한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기법을 명확하게 단순화해서 표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최소화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논쟁 여지가 없게 명확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나 크루셜 중요해. 우리가 모두 이런 걸 아래를 이해하는 모든 거가 중요하다. 일단 보자고요. P와 Q라는 게 두 개의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P이면 Q라는 의미하는 거는 P가 true이면 Q도 true이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odd면 짝고 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X는 이가 아니라는 거. X가 호면 홀수면 이가 아닌 거지. 그리고 우리가 말해 P면 Q라는 거. 근데 이거는 P면 Q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P면 Q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때는 진리표로는 P가 true이면 Q도 true라는 거고 만약 P도 Q고 Q도 P면 우리는 P와 Q라는 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 이거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인가? 얘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쓰고 그거는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if and only if라고 쓰는 거고. 그리고 심볼 요거는 O를 거꾸로 쓴 거잖아. A를 거꾸로 쓴 거니까 오늘 모든 거에 대해서 모두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심볼 2라는 거, 2를 거꾸로 쓴 거는 얘는 존재한다는 얘기야. there is. 얘는 모두 만족한다는 얘기는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노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수학자들 사이, 아니 수학을 같이 이제 공부한 사람들의 논쟁 여지가 없기 위해서 이런 명확한 이제 그 여기 표기법을 한치 오차되게 설명하겠다는 얘기죠. 여기는 느낌표 있죠. 이거는 고유하다는 얘기예요. 고유하다. 고유하다. 있긴 있지만 여러 개 있는 게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심볼을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ST라는 두 개 지표 있다 치요. 그러면 이 S가 하나의 객체야. 집합 안에서 포함되는 객체. 집합 안에 있는 객체죠. 이 S라는 집합이 있고 이 S하고 T라는 두 개 집합이 있어. 근데 S에 이제 하나의 객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얘는 집합이고 이 소문자 S는 원소인 거죠. 그러면 이 S는 이것의 하나 원소야, 엘리멘트. S의 하나의 숫자고 그리고 수학적인 노테이션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는 원소기로 쓰는 거죠. O는 정수의 원소이고 그 S가 S의 원소가 반대 S가 아니면 X가 이 S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를 보면 딱 아는 거잖아. 이 영어를 몰라도. 예를 들어서 정수는 2분의 1을 유리수니까 포함 안 되는 거고. S는 유한하게 많은 엘리멘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는 유한 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카디널리티 S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사이즈. 근데 그거를 이렇게 S의 절대값을 표현한다. 지금 이제 표기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write down 하나의 집합 S를 쓰기 위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컬리 브레이킷을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집합기호를 쓰는 거죠. 그러면 얘는 S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얘들을 다 모은 거야. 오른쪽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얘를 다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SGF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거를 규체화하는 특징을 만족하는 엘레멘트의 노테이션이다. 이거 알 수 있어요. 어, 어떤 Z의 정수의 원소 X를 가져오는데 그때 X를 2로 나눈 거를 2를 X로 나눈 거죠. 그럼 2를 X로 나눈 집합. 그러면 2를 X로 나눈 집합. 아니네.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봅시다. 정수. 모든 정수를 표현한 거네요. 그러니까 2의 배수를 표현한 거네요. 2의 배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컬리 브레이킷 노테이션은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유한한 셋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심볼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유한집합. 예를 들어서 셋이 S가 있어 집합. 근데 걔는 1, 2, 3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조건제시법이고 이거 원소나열법도 있다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건 조건제시법, 이거 원소나열법. S에 있는 모든 객체가 또한 T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S가 이제 T의 부분집합인 거고. 그러면 S도 있고 T는 그러면 부분집합이고. 네, 부분집합이죠. 그리고 S가 T도 포함되고 T가 S 포함되는 게 같다라는 거예요. 서로. 만약 S 포함되지 않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S가 T에 포함되면, 이렇게 되면 T에서 S를 뺀 거는 X가 S에 포함되지 않는 T에 포함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여집합이라고, 여집합. 컴플리먼트가 여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S와 T 둘 다에 포함되는 건 고집합이겠지. 그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 뭐 볼 게 없어. 딱 이거 보면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는 거. 이 영어 어려운 영어 몰라도 돼. 이건 보면 되죠. 수식에 보면 수학만 딱 보면 그냥 그것만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합집합인 거죠. 둘 다 포함하는 거. 얘는 S에 포함되고 B에 포함되는 두 개의 원소를 가져오는 걸 곱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카티션 곱이라는 거고요. 그 곱집합의 그냥 정의는 S집합하고 T집합에서 하나씩 꺼내서 순서를 나열하는 게 곱집합의 정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집합. 두 개가 이게 하지 않으면 공집합에는 종종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요로. 그럼 S와 T는 서로 어, 같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죠. 디스조인 셋인 거지. 그리고 만약에 유한하게 많은 원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집합은 유한하다고 그러고, 더 일반적인 표현은 S가 유한하다고 그러고, 이 Z가 0보다 큰 정수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는 바이젝션 형태,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거면 여기를 먼저 참고하는데 함수에 대해서 적용하고.